공부를 하려고 딱 책상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그렇게 재밌어 보일 수가 없죠.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간식도 좀 먹고 심지어는 이 학위가 정말 필요한가? 차라리 빨리 취업이나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산만해졌던 경험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려 학생들의 90%가 잘못된 방식으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책이나 노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공부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공부하고 더 오래 기억하면서도 좋아하는 프로그램까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직장인이든 아니면 단순히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싶은 분들이든 지금 알려드릴 팁들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입니다. 두뇌를 번개처럼 빠르게 작동시키는 비법,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오히려 높이세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게으른 존재입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질질 끌며 천천히 처리하려는 습성이 있죠. 분명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괜히 미루다가 2시간이나 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입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과감하게 줄이는 겁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공부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대신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딱 20분만 공부해보자. 시간을 짧게 잡으면 뇌가 훨씬 덜 부담을 느끼고 시작하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멈추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죠.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 그게 바로 몰입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공부해야지 보다는 광합성 단원을 끝내고 직접 퀴즈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뇌는 더 쉽게 집중하고 몰입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80대 20 법칙, 완벽주의자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대 20 법칙입니다. 전체 내용 중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 이 말은 곧 모든 걸 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첫째, 시험에 진짜 나올 만한 건 뭘까? 둘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뭘까? 셋째,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굳이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불필요한 반복은 결국 시간 낭비니까요. 가장 똑똑한 공부는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시험 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말고 가장 자주 출제되는 상위 20%의 주제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전체 공부 시간의 80%를 바로 그 핵심 주제에 투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전략적인 공부법입니다. 세 번째, 타이머 스프린트, 뇌의 속도 모드를 켜라.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평소에는 흐릿하던 집중력이 갑자기 폭발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긴박함이 우리의 뇌를 몰입 모드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몰입 상태는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0분짜리 타이머 설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선언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30분, 마치 시험 시작 10분 전인 것처럼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몰입할 거야. 우리는 이것을 타이머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이 짧고 강력한 몰입 시간을 만들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전략이죠. 네 번째, 5분 휴식법, 리프레시도 전략이다. 그리고 공부가 끝난 뒤엔 딱 2분 30초 정도 짧게 쉬어보세요.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몸을 풀어도 좋고 잠깐 휴대폰을 봐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짧은 휴식이야말로 번아웃을 막고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곧 쉴 수 있어라는 신호를 받으면 그 순간까지 더 열심히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서 노트만 바라보는 건 사실상 공부하는 척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진짜 공부를 위해서 휴식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피네만 기법, 전제처럼 공부하는 방법.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죠.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배우고 싶다면 직접 설명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습법이 바로 피네만 기법인데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배우고 싶은 개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은 어떻게 작동할까? 두 번째,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말해보세요. 이때 어려운 전문 용어는 절대 금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해의 구멍입니다. 그 지점을 표시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완하면 됩니다. 네 번째, 더 단순하고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설명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진짜 이해로 이어질 겁니다.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설명하거나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면 뇌는 그 내용을 훨씬 더 깊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6번째, 기억해내기 훈련. 읽지 말고 떠올리세요. 기억력을 2배로 높이고 싶다면 이제 수동적인 공부는 그만. 그냥 읽고 넘기는 공부 대신 뇌를 직접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책을 다시 읽는 것보다 책을 덮고 핵심 내용을 직접 떠올려 적어보는 겁니다. 노트를 그대로 베끼는 대신 기억을 머릿속에서 꺼내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냥 읽고 넘기지 말고 직접 퀴즈도 내보세요. 이 방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기억법 중 하나죠.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블러팅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첫째, 챕터 하나를 먼저 집중해서 읽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셋째, 그런 다음 원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될 겁니다. 7번째, 수면과 운동. 무료로 가능한 뇌 업그레이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뇌는 공부하는 동안 정보를 완벽히 저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장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밤새워 공부하는 건 사실상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이게 바로 뇌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 10분만 걸어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잠깐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뇌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집중력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능동적 배상법을 사용해도 좋고, 타이머 스프린트를 해보는 것도 좋고, 잠깐 10분 동안 산책으로 뇌를 리프레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접 실천해보셨다면 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식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똑똑하게 공부하고 당신의 두뇌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보세요. 열심히 말고 스마트하게요.